안녕하세요. 마중이입니다. 맹렬했던 겨울이 떠나기 싫은지 좀 심하다 싶을 정도의 봄비가 내리고 조금은 피어볼까 했던 꽃망울들이 차가운 봄비를 맞으며 꿋꿋이 버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은 미리 만들어 놓은 데리야끼 소스를 가지고 치킨 데리야끼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만드는 치킨 데리야끼는 야채에 특별한 소스나 양념을 하지 않고 조금은 덜 달게 만들어 볼게요. 데리야끼 요리는 아이도 좋아하고 와이프도 좋아하지만 조금 매콤하게 하면 술안주로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에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다시 당선된 후 아침에 TV만 켜면 정말이지 흥미진진한 뉴스가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요즘은 하루가 멀다 하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까지 가장 이슈로 대두된 것은 대규모 공무원 해고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The people voted for major government reform. There should be no doubt about that. 이 기자회견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공무원을 대폭 감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뉴스를 들었을 때 뭔지 모를 공포를 느꼈는데 나이가 50 중반인 저로서는 회사에서 언제든지 잘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항상 있기 때문이죠. 비슷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은 코로나 때도 있었습니다. 2019년 코로나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권고했습니다. 당연히 근무 환경은 사무실에서 집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고 자신의 업무만 충분히 해낼 수 있다면 재택근무로 코로나 감염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었죠. 처음 해보는 재택근무가 낯설었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정상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처음 얼마 동안은 긴장하면서 일을 했어요. 팬데믹 기간이 길어지면서 주변 사람들 중에 회사에서 해고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코로나는 좀처럼 잠잠해지지 않으면서 여러 직원들이 해고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으면 무엇이든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죠. 그런데 참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고 그 과정에서 조금은 신선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하루 종일 모니터를 보면서 책상에 앉아 있으니 무료하고 답답해서 유튜브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보게 되었어요.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물건을 운반하는 트러커분들은 이런 비상시국에도 상관없이 자유롭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 보았어요. 게다가 미국 내 DMV가 가장 기본적인 업무만 보는 사실상의 셧다운 수준이었고 Fox 12 investigators are getting to the bottom of your questions about the COVID-19 pandemic, and tonight a question about the DMV. I would like to know when the DMV will open. There are adults who need to take knowledge tests and driver's tests who had a license in the past but can't take care of business because they aren't open. 커머셜 드라이버 라이센스 소비자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뉴스를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각 항만에 쌓여있는 컨테이너도 소화를 못하고 공해 선상에 몇 개월째 컨테이너 현박이 대기하는 사태까지 되자 트럭 드라이버는 순식간에 조명이 중심에서고 면허만 따면 무료로 트레이닝은 당연하고 입사만 해준다면 보너스를 준다는 광고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런 흥미로운 상황을 접하면서 도대체 미국 트러커는 어떤 직업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 같은 이민자들에게 운송회사들은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자궁이 K 베네핏을 제공해주면서 보수도 괜찮게 대우해 주어서 상당수의 한국인들도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뭔가 대단한 걸 발견한 것처럼 아내에게 수다를 떨었지만 아내는 냉정하게 비용을 묻더군요. 비용은 이랬습니다. 학원에 등록해서 실기시험을 단 한 번에 붙는 가정에서 한 6,000불 정도가 들고요. 아니면 운송회사에서 제공해주는 페이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참가하면서 공짜로 면허를 딸 수는 있는데 최종 합격까지 수입이 거의 없게 되고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도 그만둬야 됩니다. 진퇴양난의 첫 번째 현타가 왔죠. 말 그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실기시험을 먼저 준비해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했고 저는 그날부터 실기시험 준비를 했는데 문제는 영어였습니다. CDL 문제는 몇 가지 과목을 한꺼번에 봐야 되는데 일상 대화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고 특화된 세일러만의 교통법규의 트럭에 관한 내용이다 보니 공부를 하는 내내 머리에서 쥐가 나는 듯 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볼 때쯤 팬데믹이 풀리고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2번 정도 떨어지고 실기시험 패스하고 아내와 상의 끝에 학원을 등록하고 기어이 면허증을 손에 쥐었답니다. 당연히 실기에서 여러 번 떨어지고 그때마다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영어를 제2 외국어로 쓰는 이민자에게는 꽤나 어려운 시험을 패스해서 면허증을 받고 나니까 제 자신이 왠지 대견스럽기까지 하더군요. 하지만 면허를 가졌다고 회사를 그만두고 트럭커를 시작하기에는 몇 가지 큰 난관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경력이었습니다. 경험이 없는 운전자는 몇몇 무료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큰 회사가 아니면 받아주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일단 큰 회사의 트레이닝 코스에 들어가도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의 과정을 수료하려면 회사마다 정해놓은 트레이닝 학교에 가야 하고, 그러려면 몇 주씩 다른 지방으로 가서 휴직을 하면서 교육을 받는데 교육 과정에서 탈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건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고 해서 현장에 바로 투입이 되기보다는 경력 있는 선임 드라이버와 공관으로 트럭을 배정받아서 트레일러를 운반하는데 적으면 한 달, 오래 가면 4개월 이상 나가야 됩니다. 문제는 트럭 뒤에 내부에서 숙직을 해야 되고 연습 기간 동안은 최소의 급여를 받는다는 거죠. 3, 4개월 정도 최소한의 급여로 생활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작은 성인 둘이 좁은 공간에서 몇 개월을 지내야 된다는 건 고역일 수밖에 없죠. 게다가 선임 드라이버가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고 단용할 수도 없는 일이죠. 정말이지 상상하지 않아도 쉬운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유쾌하지 않은 경험에 대한 무수한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보면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페이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일정 기간은 반드시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는 계약을 하게 되고, 중도에 그만두게 되면 회사에서 제공한 페이드 프로그램의 비용을 청구받게 됩니다. 당연히 최저임금은 감수해야 하고요. 또 한 번의 진퇴양난을 만나게 된 듯한 느낌이고, 세상에 만만한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버트 드니로의 영화 아이리시맨을 보면 트럭 운송업계에서의 갈등이 중요한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Need somebody he can trust around him. Young people, they don't know who Jimmy Hoffa was. And in this country, who didn't know who Jimmy Hoffa was? In the 60s, he was like the Beatles. We need solidarity! I understand you're a brother of mine. Well, you know, there's a situation. You know, they're trying to tear the union apart. Big business and the government. Would you like to be a part of this history? 영화 속에 등장하는 팀스터스라는 운송조합은 그 당시 막강한 정치력,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고작 운송조합 정도가 어떻게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프랭크 시런이 쓴 회고록 I Heard You Paint Houses를 기반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20세기 중반의 시대상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의 조직의 영향력을 적나라하게 증언합니다. 지금 현재도 미국 내 운송산업과 트럭커들은 미국 내 산업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굴지의 운송회사를 제외하고라도 수백 개의 크고 작은 운송회사들이 미국 내 활동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결국에 유튜브로 공부하는 것도 중단하고 면허증을 단지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보험 정도로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트럭 면허를 딴 지도 3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도 가끔 길거리에서 기다란 트레일러가 지나갈 때면 제가 실기시험에서 여러 번 떨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도로 주행 시험에서 트럭이 뒤로 밀려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너무 화가 나서 집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나는 운전에 소질이 없나 봐. 운전 되게 못해. 그냥 하지 말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다독이면서 어차피 다음 시험이 마지막인데 뭘 지금 그만두냐고 그렇게 얘기해주더군요. 저는 부끄럽게도 필기시험 기한 만기 날짜 일주일 전에 면허를 땄습니다. 면허증에 저희 얼굴은 괴물처럼 늙어버린 50대 중반의 남자였지만 PDL 클래스 A라고 적힌 글자만큼은 엄청 빛이 나는 것처럼 느꼈고, 면허증을 얼굴에 붙이고 다니고 싶을 만큼 기뻤어요. 좀 창피하지만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CDL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충분히 가치 있다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최소한 어디를 가든지 일할 곳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